오늘은 2013년 임업경영학의 9급 기출문제를 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하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끔 이제 시험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에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우리는 합격을 목적이고 출제 선생님들은 조금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을 좀 떨어뜨리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은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당일날 시험 보는 것도 그날의 컨디션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시험을 보러 가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 장소에 가게 되면 각각의 맡은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보십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감독관 선생님으로부터 시험지를 한 장씩 다 받죠. 받는데 시험을 받는 순간에 저는 눈을 감으라고 그럽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숫자를 한번 세어보라고 합니다. 즉 1에서 10까지 또는 10에서 거꾸로 1까지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숫자의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마음을 쭉 가라앉히고 이제 시험에 들어가는데요. 책상에 있는 시험을 바로 보기에 앞서 1번부터 꼼꼼하게 20번까지 볼 것이 아니라 시험지를 전체적으로 한 번을 다 훑어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뒤에서도 좋고 중간에서도 좋고 앞에서도 좋습니다. 다 한번 훑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 본인이 잘 아는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1번부터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이요. 만약 1번 문제 모르시면 당황합니다. 2번도 또 모를 수도 있죠. 당황스럽거든요. 그럼 스스로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시험지 어렵겠네. 나는 스스로의 그 자신감이 좀 빠지게 되지요. 그런데 아는 문제가 있으면요. 자신감이 있거든요. 시험을 1번부터 풀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는 문제부터 풀으라 하는 규정도 없고요. 어쨌든 우리는 합격을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 합격을 하면 자신감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보십사라고 권했더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회 되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3년도에 기출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산림자원의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9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현황을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런 문제를 출제위원께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급의 경우는요. 어떤 용어의 해석에 관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접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런 용어를 자세히 공부하시면 시험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자원 현황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다면은 세계는 옳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1번 임상별 면적은 침엽, 화렵, 혼율임. 예, 좋습니다. 두 번째, 구기름의 면적은 요존 구기름이 불요존 구기름보다 크다? 예. 3번, 소유 주체별 면적은 사유림, 구기름, 공유림이다? 4번, 부재 산주의 산림 소유 면적이 소재 산주 소유 면적보다 크다? 되어 있습니다. 2010년 말에요. 산림 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침엽수, 화렵수, 혼유령 그러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침엽수는요. 전체 면적 40.5%를 가지고 있네요. 258만 1000헥타르가 여기에 해당되네요. 가장 많습니다. 침엽수림이.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화렵수림을 보겠습니다.
화력수면 전체의 27.0%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유림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유림은 29.3%입니다. 186만 5천 헥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자,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1번 가장 많죠. 두 번째 혼유림이 가장 많습니다. 세 번째 화력수림이 되겠네요. 1, 2, 3이 되겠네요. 화력수림이 세 번째가 됩니다. 자, 1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상별 면적은 침엽수림, 화력수림, 혼유림이 되어 있죠. 바뀌었죠? 침엽수림, 혼유림, 화력수림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구기림의 면적은 요종 구기림이 맞죠. 세 번째, 소유 주체별 면적은 우리나라는 사유림 소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기림, 지방자치단체 분야는 공유림 이런 순서가 가죠. 부지산지 산림 소유 면적이 소지산지 소유입니다. 크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틀리기 쉬운 문제죠. 산림경영을 지속하기 위해서 몬트리올 프로세스의 기준에 관한 걸 물어봅니다. 몬트리올 프로세스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차이를 보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지속한 산림 경영에 대한 몬트리올 프로세스의 기준과 지표를 보겠습니다. 기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몬트리올 프로세스의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프로세스의 기준이 있으면 여기에 관한 키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요. 첫째, 생태계의 다양성이 있죠.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라든지 종의 다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 형태, 연금, 그 다음 보호지역의 면적, 유형별 단편화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요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림 생태계의 생산력을 유지합니다. 이건 목재 생태라든지 경제수종 또는 비경제수종이죠.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벌채 면적 목재 이외에 특이한 임산물 이런 부분을 산림 생태계에 의한 생산력 유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산림 생태계의 건전성과 활력을 유지해서는 역사적 변동을 조하는 곤충, 수병, 산화, 그다음에 강풍 등의 영향에 대한 면적, 대기오염, 생태계 쇠퇴, 지표식물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탄소순환에서 산림견인데요. 산림 생태계의 그 총 탄소의 축적량이라든지 탄소의 흡수와 방출에서는 산림이 기여하는 부분이 크죠. 그러니까 탄소주 수지에서의 산림의 기여가 너무 큽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그 요망을 채우는 장기적인 다면적인데요. 자, 이 부분은 생산과 소비입니다. 생산이 있으면 항상 소비는 따라줘야 되겠죠.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문화라든지 사회 및 정치적인 수요인 가치를 증진하고 고용 및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추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키워드는. 그 다음에 이제 산림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관리라는 법적, 제도적, 경제적인 범위를 주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즉 소유권이 명확성해야 되겠죠. 그래야
산림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토지 소유권 제도의 적절성도 있어야 되고요. 의사 결정에서의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국민 참가가 하면 더욱더 좋지 않나 봅니다. 산림관리 규정이라든지 산림자원 지표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산림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법적, 제도적, 경제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것, 이렇게 해서 몬트리올 프로세스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산림의 지속적인 경영을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이 내용을 참고로 보셔서 프로세스 기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생물의 다양성 보존 나와 있죠. 2번 지구적 탄소 순환으로의 산림 기여 어떻습니까?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세 번째 산림 경영 인증 확대 없습니다. 네 번째 사회 경제적 편익 유지 증진 예 그렇습니다. 3번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쭉 이해해 보시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회균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회균연입니다. 자, 회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번 조림의 기술적인 면에서 짧은 회균연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죠. 연벌 구역면적 회균연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세 번째 산림의 보호적인 면에서 짧은 회균연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초기에 기반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경우 회균연이 일반적으로 짧아진다. 기반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나무를 벌채해서 시설비로 충당하고자 하기 때문에 긴 회균연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짧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4번이. 나머지 3개는 옳은 이야기로 되어집니다. 그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시설비로 충당하고자 긴 회균연을 서로 원하게 되지요. 이런 회균연의 문제는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념을 명확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기름의 경영교육 실행상 원칙적으로 그 사업 대상지별 사업 착수 우선순위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업별 우선순위를 잘 알고 계시나 모르고 계시나 그에 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기역이 조림 대상지고 니은이 보식 대상지고 가지치기 대상지고 리을이 수학벌채 대상지인데 올바른 순서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의 우선순위를 좀 보겠습니다. 첫째 보식이죠. 그 다음에 풀베기, 덩쿨류 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무역감벌, 가지치기, 그 다음 비료주기, 천림 보육, 수확벌채, 조림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식 대상지가 여기에서는 이제 맨 앞으로 나와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확벌채를 하고, 그 다음에 조림의 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보면 맨 처음에가 보식, 그 다음에 두 번째 풀베기, 세 번째 덩쿨류, 네 번째 어린 나무 가꾸기, 무육감벌, 가지치기, 비료주기, 천연님 보육, 수확벌채, 조림의 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잘 암기해 보시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맞추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힘드시겠습니다만 좀 이 문제는 좀 암기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